2024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물과 황화수소를 비교해보면 수소와 산소, 그리고 수소와 황의 결합력의 비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소가 황보다 수소를 더 강하게 당기고 있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한 수소 결합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물 분자 간의 결합이 더 강해 끓는 점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눈 값입니다. 먼저 단위를 받칩니다. 압력은 740 나누기 760, 0.974기압, 부피는 0.08리터, 절대온도는 273 더하기 97은 370K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이발성이고 비전해질인 용질이 녹은 묽은 용액에서 증기압내림 및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라울의 법칙입니다. 용의 표면을 용질 입자가 차지하면 증발할 수 있는 용맥 분자의 비율이 줄어들어 그만큼 증기압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점도는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 비례하며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도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도를, 보이샤르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 변화를 다루니 서로 구분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기하이성 질체는 이중결합이 있고 그 양쪽 탄소에 붙은 두 치원기가 서로 달라야 생깁니다. 디클로로에틸렌은 염소가 같은 쪽이면 시스형이라 극성이고 반대쪽이면 트랜스형이라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어 비극성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곧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는 점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온이 되면 플러스는 전자를 잃은 것이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은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이므로 마그네슘 이온은 12-2는 10개, 산소는 원자 번호가 8이므로 산소 이온은 8 더하기 2는 10개가 되어둘다 전자수가 10개로 같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세어보면 네온은 10개인데 염소 이온은 17 더하기 1은 18개, 네프는 9개, 나트륨은 11개로 서로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보기에 나트륨, 리튬, 세슘, K, 루비듐은 모두 1조 알칼리 금속으로 최외각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일까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핵이 최외각 전자를 붙잡는 힘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전자를 쉽게 잃을수록 반응성이 큰으로 반응성은 세슘보다 크고 루비듐보다 크고 K보다 크고 나트륨보다 크고 리튬 순이 됩니다. 주기율표 맨 위에 있는 리튬이 반응성이 가장 작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풀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발연 황산은 이름 그대로 연기를 내는 황산입니다. 삼산화황을 진한 황산에 흡수시킨 고농도 황산으로 공기 중에서 흉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발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번처럼 농도만 높은 것은 진한 황산일 뿐이고 삼산화황을 황산에 흡수시킨 것이 발연황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이라 물에서 일부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농도의 전리도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리도를 곱하지 않고 0.01 노르말만 보고 pH는 2라고 답하면 바로 함정에 걸립니다. 약산이 나오면 전리도를 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pH는 0에서 14까지의 적도로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성이 강해집니다. 보기에서 pH1과 pH6은 산성이고 pH8과 pH13은 알칼리성입니다. 그중값이 가장 큰 pH13이 알칼리성이 가장 큽니다. pH가 1 커질 때마다 수소이온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이오도폼 반응으로 두 알코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틸알코올에 수산화칼륨과 아이오딘의 혼합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노란색 침전인 아이오도폼이 생기지만 CH3C, HOH3C, EH3CO 구조가 있는 물질만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에틸알코올에는 이 구조가 있고 메틸알코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첫째는 80도 포화용액 100g 속 용질과 물을 나눕니다. 용해도 148은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148g 녹아 포화용액 248g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포역파크렘은 이 비율대로 나뉘므로 물은 100에서 59.68을 뺀 40.32g입니다. 두 번째는 70g으로 농축한 뒤 남은 물을 구합니다. 농축할 때 증발하는 것은 물뿐이고 용질은 그대로이므로 남은 물은 70에서 용질 59.68을 뺀 10.32g입니다. 세 번째는 20도에서 녹아있을 수 있는 양을 구합니다.
20도 요매도 88은 물 100g에 88g이 녹는다는 뜻이니 물 10.32g에는 까지만 녹습니다. 섭취량은 차온도가 있던 59.68g에서 20도에서 녹는 9.08g을 뺀 값이므로 약 50.6g이 섭취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당면수를 뜻합니다. 황산은 분자량이 98이고 수소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산이므로 일단량은 분자량을 산의 가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부피 400ml를 반드시 0.4리터로 고쳐서 나눈다는 점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방량 개념은 계산 문제에 거듭 나오니 꼭 익혀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K는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이고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합은 0이라는 규칙만 알면 됩니다. 과망간 이지산칼륨에서 망간의 산화수를 X라 하면 2 되어 답은 3번입니다. 과망간 이지산칼륨이 대표적인 산화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SO2 플러스 2H2S는 2H2O 플러스 3S 반응에서 이산화황은 자신이 가진 산소를 1코S로 환원되며 그 대신 상대인 화마수소의 환을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올려 환화시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신이 환원되는 물질이 바로 산화제입니다. 산대를 산화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이산화황은 이 반응에서 산화제로 작용한다는 1번이 답입니다. 산화제는 자신이 환원되고 환원제는 자신이 산화된다. 이 한 줄을 꼭 암기해 주셔요.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금속 결정안에는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그 사이를 특정 원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이 자유전자가 열과 전기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의 역할을 하므로 금속은 전도도가 높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화학 반응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의 원자번호 합과 질량수 합이 각각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두 가지만 맞추면 미지의 핵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소는 원자번호 7 알파 입자인 헬륨은 2이고 오른쪽에서 수소가 1을 가져갑니다. 생성된 산소는 원자번호 8 질량수 17입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원자번호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중성원자는 핵 속의 양성자수와 주위를 도는 전자수가 같아 전체 전하가 0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음전하를 띤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가 남아 양이온이 되고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나트륨이 전자 한 개를 내주고 나트륨이온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 안에 단단히 gat혀 있어 화학 반응으로는 드나들지 않습니다. 이온이 만들어질 때 오가는 것은 언제나 전자뿐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헷갈리기 쉬우니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부동액은 냉각수에 섞어오는 점을 끌어내리는 물질입니다. 에틸렌글라이콜시 H2OHC, H2OH는 물과 아주 잘 섞이고 물에 타면 어는 점을 영하 30도 이하까지 낮출 수 있어 자동차 라디에이터 부동액의 주성분으로 쓰입니다. 끓는 점도 높아 여름철 과일까지 막아줍니다. 에테인은 상온에서 기체이고 아세톤과 이방화탄소는 오히려 인화점이 낮은 위험한 인화성의 액체라 부동액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세틸렌은 탄소끼리 산중결합으로 이어진 불포화탄화수소입니다. 이중결합이 아니므로 2번이 관계없는 설명입니다. 산중결합 덕에 반응성이 커서 용접용 가스와 염화비닐 등 합산연료로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골이 벤젠을 기본 골격으로 가지는 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톨루에는 벤젠에 메틸기가 붙은 것이고 아니린은 아미노기가 붙은 것이며 안트라세는 벤젠골이 3개가 나란히 이어붙은 다반 방향족입니다. 모두 벤젠고리를 품고 있지요. 반면 에틸렌은 벤젠고리 없이 이중결합 하나만 가진 사스라 알켄으로 지방족 탄화수소에 속합니다. 벤젠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초는 고체이지만 불꽃의 열에 녹아 액체가 되고 심지를 타고 올라가 기화된 진기가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연성 진기가 되어 연소하는 형태를 증발연소라고 하지요. 고체의 연소 형태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로 나뉘니 대표 물질과 함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연 발화의 발열 원인은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에 의한 발열로 나뉩니다. 셀룰로이드는 제오류 자기 반응성 물질로 스스로 산화하거나 분해하면서 열을 내는 물질이지 흡착열로 발열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셀룰로이드를 흡착열과 짝지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포소화약제는 거품이 액체 상태로 화재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포는 쉽게 증발하지 않고
화진은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기화성이 좋다는 것은 금방 증발해 없어진다는 뜻이니 오히려 질식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질이지요. 부착성과 유동성, 바람에 견디는 응집성과 안정성은 모두 갖추어야 할 조건이지만 기화성만은 나빠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답은 2번입니다. 전도에 의한 열전 단량은 열전도도 곱하기 열전 달면적 곱하기 온도 차이를 두께로 나눈 값입니다. 식에서 열전도도와 열전 날면적은 모두 분자에 있으므로 각각 2배가 되면 열전 단량은 2 곱하기 2는 4배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K 열전도도 내의 면적 K의 두께.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시험 출제가 매우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연발화 조건, 미가지를 숙지하시는데 신기하게 주위 습도가 높아도 자연발화가 잘 됩니다. 이는 수분이 발열 반응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산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정 물질에만 적용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화 효과는 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4가지로 구분합니다.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은 질식 효과이지 제거 효과가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것은 가연성 증기를 날려보내는 것이라 제거 효과가 맞고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물을 뿌리는 것은 냉각 효과가 맞습니다. 냉각은 열을 빼앗고 질식은 산소를 끊고 제거는 가연물을 없애고 부촉매는 연쇄 반응을 끊는 것이라고 외워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은 제오류 위험물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열이나 충격, 직사광선에 민감해 스스로 분해되기 쉬우므로 열원과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의 파손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자체의 분해가 쉬운 만큼 산화제는 물론 환원제와 접촉해도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둘 다 멀리해야 합니다. 환원제와는 가급적 접촉한다고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경유는 제사류 위험물 제이석유류로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액체입니다. 비중이 약 1083이라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규모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붙은 경유가 물 위에 둥둥 뜬 채로 계속하면서 물이 흐르는 대로 불이 닳게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 소화가 부적당하며 포나 이산화탄소처럼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옳게 산능한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이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에 탄산칼륨 같은 염류를 녹여 소화 성능을 강화한 소화기입니다. 염류를 첨가하면 원원점이 크게 낮아져 겨울철이나 한len지에서도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물의 냉각 효과에 부촉매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특성을 옳게 설명한 4번이 답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의 성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가 성분을 알려주는데요. IG100은 질소 100%, IG55는 질소 50%에 아르곤 50%, IG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입니다. IG 뒤의 숫자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대략적인 비율 순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IG100은 질소 100%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꼭 암기해 주셔요. 소화기의 외부 표시 사항은 소화기를 고르고 쓸 때 곧바로 필요한 정보들로 이루어집니다. 제조연월, 제조관호, 형식 승인번호, 적응화재 종류, 소화능력 단위, 취급시 주의사항, 총중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 2번 적응화재 표시, 3번 능력 단위, 4번 취급상 주의사항은 모두 표시사항이지만 1번 유효기간은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화기는 유효기간 대신 제조연월을 표시해 사용연한을 판단한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소화기별로 주된 소화작용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분말 소화기는 방출된 가스와 분말이 산소를 밀어내고 포소화기는 거품막이 유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셋 모두 산소 공급을 끊는 질식 소화가 주된 작용이지요. 반면 한로 소화기는 한로젠 임소의 연소가 연소의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부촉매효과, 즉 억제 소화가 주된 작용입니다. 따라서 질식 소화와 장거리가 먼 것은 한론 소화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정 지분 구조 탱크에 쓰는 고정포 방출구는 상부포주입법인 1형, 2형과 저부포주입법인 3형, 4형입니다. 특형은 부성 지분 구조 탱크에만 쓰는 방출구이므로 고정 지분 탱크의 방출구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소환수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해 구합니다. 설치개수가 2개이니 그대로 이를 곱하면 되지요. 7.8이라는 숫자와
최대 5개라는 조건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 중입니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약재를 뿌릴 구역 안에 용기를 두면 화재 연료 용기가 손상되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약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한다고 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기준으로 온도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직사일광과 빗물 침투 우려가 적은 장소, 외면에 소화약재의 종류와 양, 제조연도, 제조자 표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에는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공기를 차단하는 제식 소화가 잘 통하지 않고 발연의 물로 냉각시키는 주수 소화가 기본입니다. TNT는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주수 소화가 가능하고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사 또는 펜찬질성만 소화 설비로 쓸 수 있다고 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1번 햇빛을 받으면 다갈색으로 변하고 2번 벤젠과 아세톤의 잘 녹으며 4번 폭약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전현정이라 물을 끝까지 끌어올릴 때 극복해야 하는 모든 저항을 뜻합니다. 이를 쉽게 그냥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성수 장치 펌프 전현정 공식을 꼭 암기해 주셔요. H는 소방용 호스, H는 배관 마찰 손실수도, H3는 낙차에 의한 손실수도를 의미합니다. 35m를 더한 것은 충분한 압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더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옥내소화전 수원의 양계선입니다. 수원의 양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3개를 설치했으므로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옥내소화전 한 개당 7.8큐빅미터, 최대 5개 기준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나누어 놓은 최소 단위 구역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스퀘어미터 이하, 한 단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이나 층에 걸치지 않도록 서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옳게 나타낸 2번이 답입니다. 다만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한 단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600스퀘어미터와 50m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위험물별 저장 방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제1위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분진을 방지하려고 수분을 포함시켜 저장한다는 사본은 전반대의 설명이며 마그네슘분은 수분과의 접촉을 피해 건조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물속에 저장하는 대표 물질은 황림과 이황화탄소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의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염소산 칼륨은 제1위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로 자신은 타지 않지만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습니다. 즉 산화력이 강한 물질이지 환화력이 강한 물질이 아니므로 4번이 염소산 칼륨의 성질이 아닙니다. 이 강한 산화력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서 폭약이나 폭죽 제조에 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오황와인과 물의 반응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오황와인은 제1위 위험물인 황화인의 한 종류로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여 황화수소와 인산을 발생시킵니다. 이 반응식을 완성해보면 생성물이 바로 보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황화수소는 유독하면서 불도 붙는 기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정린과 황리는 모두 인으로 이루어진 동소체라 공통점이 많지만 그 차이점이 곧 시험 포인트입니다. 황리는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 반면 정리는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은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물질 모두 구성원소가 P이고 연소하며 오산화인의 흰연기를 내며 화재시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인화석회 즉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 문제입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포스핀은 독성이 강하면서 가연성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기체이지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금수성 물질별 발생 기체는 자주 출제되니 인화칼슘은 포스핀,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으로 짝지어 꼭 암기해 주셔요. 다이에틸에터를 저장,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이에틸에터의 연소 범위는 약 1.7에서 48%로
가솔린의 약 1.2에서 7.6%보다 훨씬 낮습니다. 좁다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이지요. 인화점의 약 영하 40도, 착화 온도가 약 180도로 매우 낮다는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장시간 공기와 접촉하면 과산화물이 생겨 폭발 위험이 있고 정전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피리딘은 피리딘입니다. 피리딘은 제사류 위험물 인화서, 액체 중 제일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20도여서 상온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고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특유의 악취가 나며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액체입니다. 다만 분자 속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내주기 때문에 산성이 아니라 약한 염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염기성 유기용매입니다.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고 서술한 4번이 틀린 설명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연소 범위는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여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 구간으로 하한이 낮고 폭이 넓을수록 위험한 물질입니다. 메탄올의 연소 범위는 자료에 따라 하한이 6.0에서 7.3 볼륨%, 산한이 약 30비 볼륨%로 제시됩니다. 보기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약 7.3에서 30비 볼륨%이지요. 상한 36%라는 숫자만 기억해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물의 연소 범위는 암기 외에 방법이 없으니 메탄올은 꼭 챙겨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자연 발화의 위험은 기름의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즉 건성류일수록 높습니다.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순으로 위험한 것이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봉유는 대표적인 건성유이므로 봉유를 적신 지피나 헝겊불 대량으로 쌓아두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며 발생한 산화열이 축적되어 자연 발화하기 가장 쉽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의 안전한 저장, 운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로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찰, 충격, 열에 매우 민감하여 폭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물이나 알코올 수용액으로 적셔 습은 상태로 저장, 운반하여 민감도를 낮춥니다. 이를 옳게 설명한 4번이 답입니다. 건조하면 위험 습면 상태로 저장, 이렇게 기억해 주셔요.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물과 알코올, 에터에는 잘 녹지만 벤젠에는 녹지 않으므로 이를 정반대로 서술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농도가 36중량% 이상일 때만 위험물을 보고 분해를 막기 위해 인산이나 요산 같은 안정제를 넣습니다. 또 강한 산화제이지만 더 센 산화제를 만나면 환원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제조소와 주거용 건축물 사이의 안전거리는 원칙적으로 10m 이상이지만 기준에 적합한 반마상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하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미만이면 6.5m, 10배 이상이면 7.0m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담은 2번이 단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소방서와 가깝다거나 시설이 작은 콘크리트 벽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단축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의 취급 기준 문제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하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엔진의 불꽃이나 열이 인화성 증기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요. 주유 취급소에서 자동차에 주유할 때도 인하점 40도 미만이면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40도라는 숫자는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운반용기 수납을 기준입니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액체는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영접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나므로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지요. 고체를 98% 이하라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고체 95, 액체 98과 55도, 이 숫자들은 매회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앞서 나온 혼재 기준에 실제 물질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혼재가는 조합은 사류와 이류, 선류, 오류와 이류, 사류, 육류와 이류입니다. 질산메틸은 제오류, 경유는 제사류이므로 오류와 사류 조합이라 혼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염소성 칼륨과 황린, 마그네슘과 알키랄루미늄, 탄화칼슘과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모두 혼재 금지 조합입니다. 좌측 해설의 혼재 기준표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뒤집어 묻는 문제입니다.
이외에는 제사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 20배 미만으로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제육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 그리고 지정수량 20배 이하이면서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이고 자동 폐쇄 시 방화물을 갖추며 창이 없는 옥내저장소입니다. 덩어리 상태의 황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안전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황은 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살이 특수인 화물로 공기와의 접촉과 온도 상승에 매우 민감합니다. 공기와 만나면 폭발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거나 산화되기 쉬우므로 이동저장 탱크에 저장할 때는 질소 같은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바출제 문제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정 수량 500배 이하는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15m 이상이지요. 서버는 2000배 초과에 3000배 이하를 15m 이상이라 했으니 12m 이상으로 고쳐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타원 단면의 넓이에 원통부 길이와 볼록부 길이 합의 3분의 1을 더한 값을 곱해 구합니다. 크림에서 장축 A는 8m, 단축 B는 6m, 가운데 길이는 11m, 양쪽 볼록부는 각각 2m이므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약 653 큐빅미터의 나오므로 답은 3번입니다. 탱크 내용적 공식은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제사류 제일석유류는 비수용성이면 지정수량 200m, 수용성이면 400리터로 2배 차이가 납니다. 폼산메틸은 제일석유류 중 수용성 액체이므로 지정수량이 400리터이지요. 벤젠과 톨루에는 같은 제일석유류이지만 비수용성이라 200리터이고 벤자알데하이드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1000리터입니다.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부터 가려낸 뒤 지정수량을 떠올리는 순서로 접근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